3만 원이면 됩니다. 네? 뭐가 3만 원이라고요? 커피요. 커피가 3만 원이나 하나요? 그건 기본이에요. 사실 커피는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뭐가 3만 원인데요? 조용한 데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시간을요? 어디서요? 사람 없는 곳에서요. 어르신과 저만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녀가 던진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처음엔 그냥 산속 커피가 비싸다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날 산길에서 그 여인이 보여준 행동에 제 늙은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마치 20살 청년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린 적도 가슴이 이렇게 쿵쾅댄 적도 처음이었어요. 그날 운악산 중턱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1초만 시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댁에 큰 복이 들어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2살,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고요. 매일 아침이면 혼자 산을 오릅니다. 운악산이라고 동네에서 꽤 알려진 산이죠.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째. 그 뒤론 이 조용한 산길 걷는 게 제 유일한 일과가 됐습니다.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퇴직 후 처음엔 게이트볼도 배워보고 서예도 해보려 했지만 결국은 산을 오르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홀로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로워서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등산화 끈을 꽉 메고 산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풀잎마다 이슬이 동그랗게 맺혀 있었죠. 참새들 지저귀는 소리, 솔솔 부는 바람 소리 들으며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데 중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저게 뭐지? 평소에는 없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성분들이 알록달록한 테이블과 의자를 펼쳐놓고 커피며 차를 팔고 있었거든요. 마치 산속에 작은 찻집이 뚝딱 나타난 것 같았죠. 어르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1,000원이면 됩니다. 산길 많이 힘드셨죠? 잠깐 쉬어가세요. 한 아주머니가 밝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아니, 산중턱에서 커피를 팔다니? 이런 진풍경은 처음 봤거든요. 커피를 한 잔 시키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때 한 여성분이 제 시선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다른 분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화장기라곤 전혀 없는 깔끔한 얼굴, 수수한 검정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머리도 단정하게 뒤로 묶은 모습. 그저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깊고 슬픈 듯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 같은데?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그 기분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단골 술집에서 오랜 친구 김재훈을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에선 소문난 정보통이에요. 성격이 워낙 시끌벅적해서 동네 돌아가는 일을 귀신같이 꿰뚫고 있죠. 야, 요즘 운악산 중턱에 여자들이 커피 판다며? 사람들 얘기로는 3만 원이면 이것저것 뭐든 원하는 거 다 해준다더라. 김재훈이 소주잔을 통 내려놓으며 눈을 번쩍이더군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봤던 그 단정한 여성분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제가 본 분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커피 파는 분들 같던데 괜한 소문 아냐?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더니 야, 순진하긴. 산중턱이잖아. 거긴 경찰도 잘 안 올라가고 특히 깔끔하게 생긴 여자 있잖아. 그 사람도 같은 부류라더라. 그 말을 듣기 싫었지만 계속 그 단정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설마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세상 일이 꼭 겉보기랑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운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왠지 마음이 심란해서 그분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랐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가운데 말이죠. 중턱에 도착하니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그분들이 있었고
그 단정한 여성분도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서 있는 그분은 나이가 좀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깊은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 손님을 대하는 태도. 너무 품위가 느껴졌거든요. 다른 여성분들처럼 과하게 웃지도 않고 수다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한 말만 정중하게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 그분이 예전 내 첫사랑? 그런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눈빛, 조용한 미소, 목소리 톤까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사람을 자꾸만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로 운악산에 오르는 일이 간절히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운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건강 때문에 올랐다면 이제는 그분을 보기 위해 발걸음이 부쩍 빨라졌어요. 심지어 옷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어떤 셔츠를 입을까? 이건 너무 올드하고, 이건 또 너무 요란하고, 옷장 앞에서 괜히 셔츠 고르다가 시간을 보내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몇 번씩 빗고 나오고. 내 나이 72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나도 참 우습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분과는 여전히 커피를 주고받는 간단한 인사 정도만 오가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저에겐 하루 종일 마음을 설레게 하는 큰 기쁨이었죠. 커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이런 평범한 대화였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그 목소리를 계속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친구 김재훈을 만났습니다. 단골 치킨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말이죠. 야, 요즘 내가 산에 부지런히 다닌다며? 설마 그 여자들 때문 아냐? 김재훈이 치킨 다리를 뜯으며 빙긋 웃더군요. 그냥 운동 삼아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보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김재훈은 그걸 놓치지 않았죠. 아, 역시 그렇구나. 그 단정하게 생긴 여자 말이지. 그 사람 꽤 인기라더라. 다들 3만 원 주고는 만족하고 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맥주잔을 든 손이 딱 멈췄습니다.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그만 좀 해라. 그런 사람 아니야. 야, 나도 잘은 모르지만 소문이 그래. 사람이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나중에 실망하지 말고. 김재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좋은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혹시 내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단정한 모습과 김재훈의 충격적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보자. 차라리 오해면 다행이고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그때 포기하자. 결국 은행에 가서 3만 원을 찾아 하얀 봉투에 곱게 넣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한편으론 정말 사실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그냥 확인만 하려는 거야. 오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산에 올랐습니다. 등산화 끈을 꽉 조이고 마음도 단단히 다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랐어요. 중턱에 도착하니 여전히 그분이 계셨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단정하게 보였어요. 하늘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계신 모습. 그 모습이 또 한 번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아니야, 아닐 거야.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고운 손으로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려주셨어요. 그 손짓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아했습니다. 드디어 따뜻한 커피를 건네받으며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마치 폭탄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요. 이거. 그분이 하얀 봉투를 보는 순간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금세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순식간에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뭐라 제대로 설명할 새도 없이 그분은 봉투를 제 손에 다시 밀어넣으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때 다른 여성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 할아버지 돈 주려 했나 봐. 아이고, 나이 들어서도 저런 짓을 하네. 지원 언니 완전 믿었는데 이런 일이? 수치심이 바닷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분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손에 쥔 종이컵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속에 뜨거운 커피가 제 바지를 적셨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김재훈 말만 믿고 이런 끔찍한 실수를 하다니. 산을 내려오는 길은 참 길고도 괴로웠습니다. 걸음은 천근만근, 마음속에는 그분의 실망하고 상처받은 얼굴만 가득했어요. 아마도 48년 전 첫사랑처럼 순수했던 그분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다니. 너무 미안하고 스스로가 한심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보냈어요. 아내 사진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미안해.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산에 발도 못 붙였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원이라는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침이면 습관처럼 등산화에 손이 가는데 결국 신지 못하고 거실만 빙빙 돌았습니다. 마치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오래된 서랍을 뒤적이게 됐습니다. 옛날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한 서랍이었죠. 그 속에서 48년 전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20살에 제가 어린 여학생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여학생의 이름이 바로 지원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분이? 사진 속 지원이의 얼굴과 산에서 만난 그분의 얼굴이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4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과 미소는 분명히 닮아 있었습니다. 지원이, 정말 지원이었구나. 아내 사진 앞에 앉아 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정말 내가 바보 같지? 48년 전 그 지원이한테 괜한 짓 해서 괜히 상처만 드리고. 어떡하지? 그렇게 나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한 끼도 제대로 먹질 못했습니다. 밥을 떠 넣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계속 그분. 아니, 지원이의 상처받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래선 안 되겠다. 그냥 솔직하게 사과라도 해야겠어.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다시 산행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작은 꽃다발도 준비했어요. 평소엔 이런 낭만적인 짓 절대 안 하던 사람이 꽃가게에 가서 괜히 머쓱하게 서더라고요. 뭘 사야 하지? 꽃가게 아주머니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무슨 꽃을 찾으세요? 누구한테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하얀 국화가 좋겠어요. 가방에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넣고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마음은 콩알만해졌어요. 중턱에 도착했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분들만 평소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용기 내어 물었어요. 그분은 오늘 안 나오셨나요? 한 여성분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안 나오셨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나와요?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여성들의 차가운 시선도 따갑게 느껴졌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할아버지 때문에 지원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그 자리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엔 온통 그분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은데.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열흘 가까이 매일 산에 올랐지만 그분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중턱을 지나 한적한 숲길을 걷고 있는데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파란 재킷,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분이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저절로 빨라졌고 몇 걸음 앞에서 조심스럽게 멈춰 섰어요. 지원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걸음을 딱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보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수 씨,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분도 절 알아보신 거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이 꽉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지원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분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였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겨우 용기를 내어 입을 뗐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큰 오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분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분 눈빛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경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48년 전 그 사진과 너무나 닮은 모습. 분명히 그때 그 지원이었어요. 지원아, 나 알아보겠어? 48년 만에 다시 부른 그 이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뭔가 기억났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더군요. 혹시 당신이 48년 전 영수 오빠?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분도 절 알아보신 거였습니다. 48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서로를 확인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이 꽉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정말 48년 만이구나. 내가 너인 줄 모르고. 그분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영수 오빠? 저도 진짜 오빠인 줄 몰랐어요. 혹시 괜찮다면 커피라도 한잔 할래? 아니면 국밥 어때? 예전에 국밥 참 좋아하셨잖아. 그 말을 들은 그분 예전에 국밥 참 좋아했잖아. 그 말을 들은 그분 얼굴에 잠시 놀라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제가 아직도 예전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서운천 시장 국밥집 자주 갔었잖아. 김치국밥 먹고 항상 국물이 시원하다고 말한 거 기억나. 그분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가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도 서로 말은 별로 없었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만은 않았어요. 가까운 국밥집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앞에 두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8년 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조심스럽고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서서히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은 딸 하나 두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영수 오빠는요? 나도 공무원 생활 30년 하다가 퇴직하고 아내는 3년 전에 떠났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지난 세월의 두터운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오면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어요. 네. 좋아요.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마치 20살 청년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운악산에 올랐습니다. 아침이면 괜히 옷 매무새를 거울 앞에서 몇 번씩 다듬고 등산화 끈도 한 번 더 꽉 조여 맸죠. 어떤 색깔 셔츠가 좋을까? 이건 너무 촌스럽고, 이건 또 너무 젊은 티 내는 것 같고, 마치 데이트 나가는 청년처럼 고민하는 제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론 설레더라고요. 산에 오르는 발걸음이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분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새소리도 더 아름답게 들리고 바람도 더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지원이와는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산중턱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산 아래 동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청소 일도 하고 있어요. 연금만으론 생활이 좀 빠듯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엔 담담함과 살짝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어려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나는 퇴직 후 그냥 빈둥거리기만 했는데. 부끄럽네. 아니에요.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아내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용기를 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그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혹시 괜찮으면 내 집에 한번 올래? 밥이라도 같이 먹게. 아, 물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도 당황한 듯했죠. 혹시 너무 성급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침부터 집 청소에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화장실부터 거실까지 몇 번을 닦고 또 닦고. 아내가 떠난 뒤로는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청소해 본 적이 없었죠. 어디 먼지 있나? 냄새는 안 나나? 혼자 중얼거리며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이 꼭 첫 데이트 준비하는 총각 같았어요. 점심 무렵 그녀가 작은 보자기에 싼 봉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김치 조금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맙다. 거실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 이야기, 딸 이야기, 혼자 사는 이야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원아, 혹시 혼자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리 그냥 같이 살아볼래? 동거인처럼 서로 의지도 되고.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서로 외롭지 않게.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짐이 많지 않았어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옷 몇 벌이 전부였죠. 그걸 보는 순간 왠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방을 쓰기로 했어요. 괜히 서로 불편할까 싶어서요. 이 큰 방 지원이 너가 써. 난 저기 작은 방 쓰면 되니까. 아니에요. 제가 작은 방 쓸게요. 손님이 어떻게 안방을 써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잖아. 결국 방 하나씩 나눠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동거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이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서로 깜짝 놀라서 피식 웃었죠. 미안해요. 깜짝 놀랐죠? 아니야, 괜찮아.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참 정겨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그녀는 복지관으로 출근하고 저는 산에 오르고 저녁이면 다시 만나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하루하루가 참 행복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칭찬받았어요. 제가 청소를 제일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서로의 존재가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함께 지낸 지 어느덧 3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생활 패턴에도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의 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만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지원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 눈빛엔 조심스러운 기대와 살짝의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요즘 하루하루가 참 좋아. 지원이와 함께 있으니.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방은 따로 썼지만 마음은 훨씬 가까워졌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순간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하루는 복지관 일에서 돌아온 지원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복지관에 새로운 할머니가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일일이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고맙다고 커피도 사주시고 손까지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그분이 점점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아침,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지원아, 오늘 산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날씨도 좋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번엔 꼭 정상까지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서로 김밥과 물을 챙겨서 운악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소풍 나가는 신혼부부 같았어요. 중턱을 지날 때쯤 지원 씨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예전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잠깐 떠오른 듯했어요. 하지만 이내 밝은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덮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발걸음에 맞춰 산길을 올랐어요. 가끔은 손을 살짝 잡아주기도 하고 가파른 길에서는 서로 부축하며 올라갔습니다. 조심해, 여기 돌이 미끄러워. 고마워요, 영수 오빠. 정상 가까이 오자 지원이는 숨이 차는지 큰 바위에 앉아 쉬었어요.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야.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잔잔하게 말했어요. 영수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웃게 해주셔서.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괜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힘을 내서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펼쳐진 도시 풍경과 끝없이 이어지는 산등선들. 와, 정말 멋지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감탄이 가득 묻어났어요. 잠시 풍경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빨간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작고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동안 준비한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반지였죠. 지원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부부가 되어줄래? 말을 하며 저도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분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드렸어요. 완벽하게 맞는 크기는 아니었지만 그마저도 우리 관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어요. 이제 한 방에서 자도 될까요? 그 말에 저도 얼굴이 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쁘기만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부부인데.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따뜻한 밤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 후로 한동안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이가 수줍게 말을 꺼냈어요. 영수 오빠, 혹시 바다 구경 가볼래요? 바다? 네. 나 아직 바다를 제대로 못 봤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가야지. 우리 다음 주말에 가자.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떠나는 작은 여행을 준비하게 됐어요. 마치 신혼여행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드디어 바다로 떠났습니다. 영수 오빠, 정말 가는 거예요? 저 바다 처음 보는 거라 떨려요. 지원이가 아침부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설렜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여행을 해봤나 싶더라고요. 짐은 많이 안 가져가도 돼. 하루만 다녀올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간식이랑 물도 챙기고. 어머, 카메라도 가져가야겠네요. 지원이가 이것저것 챙기는 모습을 보니 괜히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아침 일찍 시외버스에 올랐어요. 지원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계속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오빠, 저기 바다 보세요. 정말 크네요. 아직 바다 아니야? 한강이야. 그래요? 몰랐어요. 난 물이 많아서 바다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신나게 떠드는 지원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지원 씨는 조금씩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밤에 설레서 잠을 못 잤나 보더라고요. 살짝 제 어깨에 기대어 주무시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2시간쯤 지나니 버스가 멈췄습니다. 지원아, 도착했어. 어? 벌써요? 제가 잠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바다 보러 가자.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 저기 파란 게 바다예요. 응, 바다야. 지원이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해변에 도착했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얀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딪히며 찰랑찰랑 소리를 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끝이 안 보여요. 지원이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감탄했어요. 그 순간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지원 씨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날렸습니다. 사진 찍어줄까? 네. 꼭 찍어주세요. 지원이가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오빠도 같이 찍어요. 아저씨,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지나가던 낚시꾼 아저씨가 흔쾌히 카메라를 받아들고 저희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와, 신혼여행이시네요.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했어요. 그 다음엔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많아요. 지원이가 예쁜 조개 껍데기를 하나둘 주워 담았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신났습니다. 이건 집에 가져가서 화분에 넣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첫 여행 기념품이네. 점심때가 되자 해변 근처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다에 왔으니 회를 먹어봐야지. 어머, 저 생선회는 처음이에요. 괜찮아. 맛있을 거야, 많이 먹어.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회 한 점을 입에 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게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어요? 맞지? 바다에서 갓 잡은 거라 신선해. 정말 맛있어요. 더 주세요. 그렇게 지원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 후에는 해변을 다시 산책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바다에 반짝반짝 비쳐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빠, 발 담그고 가요. 찬데 괜찮아? 괜찮아요. 기념으로? 지원이가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갔어요. 처음엔 차가워서 깜짝 놀라더니 이내 웃으며 물장난을 쳤습니다. 아이고, 정말 차가워요. 그런데 기분 좋아요? 저도 따라서 발을 담갔어요. 정말 차가웠지만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우리 사진 더 찍어요. 발을 바닷물에 담그고 찍은 사진, 조개 껍데기를 들고 찍은 사진,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하루 종일 사진만 수십 장을 찍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구경했습니다. 와, 해가 바다로 떨어지네요. 예쁘지? 이런 걸 일몰이라고 해. 일몰? 정말 아름다워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지원이가 제 팔짱을 살짝 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워요. 이런 멋진 곳에 데려와 주셔서. 나도 고마워. 지원 씨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여행 가요. 이번엔 산도 좋고 온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든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는 석양이 완전히 질 때까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첫 여행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원이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래.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야. 집에 돌아온 후에도 며칠 동안 그 여행 이야기만 했어요. 조개 껍데기는 정말로 화분에 넣어서 거실에 장식했고, 사진은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첫 여행을 다녀온 뒤 우리의 일상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혼자였던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지원이도 복지관 일에 더 활기를 띠었고, 저도 산에 오르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챙겨주는 일이 이제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오늘 일 힘들었지? 발 주물러 줄 테니까 이리 와봐. 영수 오빠도 산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옛날 가요를 틀어놓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수 오빠, 우리 작은 결혼식 올려볼까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가슴이 확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지원이가 좋다면 그렇게 해. 정식 결혼식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마음을 다지는 의미로 하면 좋겠쇼.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어요. 딱 가까운 가족만 부르고 조촐하게 하기로 했죠. 지원이는 멀리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딸도 기쁜 목소리로 엄마 꼭 갈게요. 비행기표 바로 끊을게요. 라고 답했다더군요.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정말 좋으세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혼자 계셔서 늘 걱정했는데. 그래, 나도 참 고맙게 생각한다. 좋은 분이야. 그럼 저희 가족 모두 꼭 참석할게요. 아버지가 행복하신 게 저희도 제일 좋아요. 그렇게 결혼식 날 우리 집 작은 마당에 하얀 천을 깔고 소박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꽃병에는 동네 꽃가게에서 산장미 몇 송이를 꽂았어요. 지원이 딸과 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7살 손자까지 다 모였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금세 화기애애해졌어요. 지원이 딸이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보네요. 아들도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사시는 모습이 저희도 훨씬 마음이 놓여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쪽에서는 지원 씨가 딸과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손자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산은 왜 그렇게 자주 가세요? 건강에도 좋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거든. 그럼 저도 나중에 산 가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가족까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어요. 그날 저녁 딸기 케이크를 가운데 놓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지원아, 정말 고마워. 내 남은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지원이도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말했어요. 저도요. 이렇게 다시 행복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고마워요, 영수 오빠. 그날 밤 우리는 서로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그 따뜻한 포옹 속에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후로 우리는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토마토, 고추, 상추, 깻잎. 매일 아침 손을 꼭 잡고 텃밭을 둘러보며 자라는 채소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영수 오빠, 오늘 상추 따서 점심 때 삼겹살 구워 먹을까요? 우리가 기른 거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좋지. 우리 텃밭이니 농약도 안 쳤고 사랑으로 기른 거잖아. 그렇게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하루하루 쌓여갔어요. 주말이면 가끔 근교로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한강 산책로, 석촌호수, 작은 카페. 젊었을 땐 바쁘게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여유롭게 그동안 못 누렸던 시간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던 제가 불쑥 말했습니다. 지원아, 다음엔 제주도 한번 가볼까? 여기 신문에 제주도 유채꽃 축제 기사가 나왔네. 그녀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 제주도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바다도 보고 싶고 유채꽃밭도 보고 싶어요. 그럼 준비해. 우리 가서 맛있는 흑돼지도 먹고 한라봉도 따보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여행 계획도 세우며 하루하루를 더욱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이른이 넘어서야 알게 됐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우리가 함께 살아온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서로를 챙기고 각자의 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지원이는 복지관에서도 이제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일원이 되셨습니다. 단순한 청소 일을 넘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도우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점점 많아졌죠. 영수 오빠, 오늘 복지관에서 새 프로그램을 맡았어요. 처음엔 떨렸는데 다들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관장님이 제가 꼼꼼하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지원이 얼굴엔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전 산중턱에서 쓸쓸한 눈빛을 지었던 그분이 이제는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산에 오릅니다. 하지만 운악산 중턱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소중한 추억이 쌓인 아름다운 곳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함께 산에도 오르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끔 영화관에서 옛날 영화도 보고 늦은 나이에 시작된 우리 인생은 예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다채로워졌어요. 하루는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건네줬습니다. 반듯한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하얀 편지지였어요. 영수 오빠에게 늦은 인생에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48년 전 우리가 헤어졌을 땐 이렇게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따뜻한 손 내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쓸쓸했던 제 일상에 다시 환한 햇살을 비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날들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손잡고 기대며 웃고 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지원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저절로 고였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런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받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 따뜻한 품에서 지난 1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조용히 그리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쓸쓸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다면 잠시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바로 곁에 따뜻한 봄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또 혹시 이미 그런 아름다운 봄을 지나셨다면 그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신기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도 앞으로 걸어갈 길도 예상치 못한 만남과 행복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소중하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거 누른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